제가 또 해픈TV 제 전공이 전략이다 보니까 모든 걸 약간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모든 기업에 계신 분들은 맨 마지막 블락인 그 경쟁 우위를 없는 기업은 획득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래 유지하는 게 포커스일 텐데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. 근데 제가 약간 색깔을 바꿨지만 기업이 뭐 전략을 잘못이라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이 실패할 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외부 환경에 대해 상당히 둔감하게 보통 반응할 때 실패가 상당히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특히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그 발표를 의뢰받았을 때 그 당시 가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임팩트가 큰 외부 환경은 당연히 코로나 사태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이렇게 단기간에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렇게 엄청난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제일 첫 번째 뭐 에어 트래블 거의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정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의 모든 업종입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업종에서의 위험이 나오다 보니 기업들은 아쉽게도 이제는 먹고 사는 거에서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관심이 바로 이제 E와 S와 G로 보통 좀 정립이 됩니다. 아까 신 원장님이 잘 설명해 드리셨지만 사실 ESG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업들을 평가할 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 비재무적인 성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. 즉 돈만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비재무 성과, 즉 E와 S와 G. 저는 오늘 주로 이제 E를 말씀드릴 텐데요. 이 환경 관련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맥킨지에서 한 6개인가를 잡아냈는데요. 제가 보니까 가장 제가 보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 unprepared죠. 사실 환경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사태를 예정한 지 한 번도 없었고요. 두 번째는 non-linear죠. 이게 똑같이 뭐 1년 후에 뭐 2년 후에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경우에 임팩트가 너무나 커지고요.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게 왜 중요할까? 그 유명한 S&P 500에 있는 기업들을 보고 파산한 기업을 한번 찾아봤더니요. 뭐 수많은 다른 변수가 존재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결론이 정말 파산한 기업 중에서 90% 기업을 보니까 파산 전 5년 동안에 ES 스코어가 상당히 저조했다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. 물론 재무에 계신 분들은 또 일반인 분들은 수많은 통제 변수가 존재하겠지만 일단 임팩트가 크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선호하는 고객 역시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마도 내가 투자하는 펀드에서 ES를 잘 고려하지 않으면은 나는 투자를 회수하겠다는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요새 되게 리스크란 말이 너무나 위험한 말인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ESG를 리스크로 연결시킵니다. 즉 ESG를 못하는 기업은 실패할 것이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시에 ESG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도 존재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환경 관련돼서 도대체 어떤 이슈가 좀 주요 이슈인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. 이제 그동안 펼쳐왔던 행복 캠페인을 한 단계 발전시킨 ESG 행복 경영 클럽을 출범합니다.